교회를 떠나는 다음 세대를 사로잡기 위해선 문화 선교 전략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튜브를 통해 다음 세대와 소통하며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찬양 사역자들을 소개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무료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사이버 연수원을 열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교계 대표들을 만나 현안에 대한 기독교계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유튜브 콘텐츠의 파급력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기독 문화계에서도 유튜브를 선교회장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찬양 사역자들의 찬양과 간증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독 문화계에 나타나는 움직임들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 위기의 대안을 모색하는 문화 돋보기. 이번 시간은 유튜브를 통해 사역의 활로를 찾고 있는 찬양 사역자들을 만나봤습니다. 한혜인 앵커의 보도입니다. 유튜브 콘텐츠 열풍이 이어지면서 찬양 사역자들도 찬양과 간증 등 영상을 올리며 다음 세대와 적극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찬양 사역단체 위러브가 2018년 개설한 유튜브 채널은 현재 9만 6천 명가량이 구독 중입니다. 뮤직비디오, 녹음 실황, 라이브 무대, 메시지 등 콘텐츠가 다양합니다. 구독자들은 댓글로 받은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콘서트나 예배에 직접 참석해 교류하기도 합니다. 위러브는 예배 영상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한 개인적 경험을 살려 유튜브를 운영하게 됐다며 다음 세대의 문화적인 갈증을 해소해 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더욱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돕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튜브가 시공간을 뛰어넘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찬양 사역자 강찬 목사도 유튜브를 사역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찬 목사는 유튜브에 찬양 사역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접촉점이 늘어났다며 찬양을 듣고 힘이 됐다는 댓글을 보며 진실된 콘텐츠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은 간혹가다하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사실 빛을 잃어가고 소망을 잃어간 다음 세대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도전도 받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SNS나 또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저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구나. 나도 교회 한번 생각해볼까 이런 얘기를 또 듣게 되더라고요. 찬양 사역자에게 유튜브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적인 도전을 주는 매개체이자 소통을 위한 창구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쉽게 영상을 올릴 수 있는 만큼 무분별한 콘텐츠로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는 일이 없도록 생산자와 구독자 모두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위한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버 연수원을 열었습니다. 일반 교양 강좌는 물론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외국어 과정 등 양질의 콘텐츠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원한 사이버 연수원은 약 300명의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가족들이 사용 중입니다. 사이버 연수원을 꾸준히 이용 중인 아름다운 교회 강경택 목사는 평소에도 유용하지만 선교 갈 때 외국어 강의로 그 나라 언어를 다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전문 강의에 대한 요청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리회 본부 선교국 오일영 총무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며 앞으로 목회자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의 필요도 채울 수 있도록 앱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서울 종로를 찾아 교계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종로는 기독교 연합기관들이 밀집해 있어 상징성을 갖는 동시에 황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종로 출마를 선언한 만큼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문으로 풀이됩니다. 황 대표는 먼저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대표 회장 김태영 목사를 만났습니다. 김 목사는 성도들의 교회 집회 참석이 저조한 만큼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불안해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들이 광장에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여러모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더욱 분발하겠다며 이런 상황을 빨리 타개하기 위해 기도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답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내방해 이용정 총무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민주사회의 가치, 남북 평화 프로세스란 큰 지향을 갖고 총선의 가치를 바라보려고 한다는 이 목사의 언급에 기독교가 균형을 잘 잡아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유창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위클리 굿뉴스가 지령 100호를 기념해 다음 세대가 바라보는 갈등 사회 속 한국교회를 조명했습니다. 다음 세대 눈에 비친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4관왕을 기록하며 세계 영화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단 신천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집단 이익을 위한 여론몰이장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초갈등 사회를 겪고 있는 다음 세대 기독교인들의 눈에 한국교회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비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클리 굿뉴스가 한국 사회와 교회에 대한 다음 세대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가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목회자의 성범죄와 정치 참여, 재정 횡령 등이 주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 목회자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약 40%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모습을 긍정적인 이유로 선택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과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4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특히 비영어권 영화 최초로 작품상을 수상하면서 오스카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오스카는 92년 동안 외국어 영화에 작품상을 내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생충의 수상을 기점으로 세계 영화계의 판도가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찬일 평론가는 아카데미가 글로벌 영화상으로 성장하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이단 신천지가 올린 비슷한 글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청원을 집단 이익을 위한 여론몰이의 장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천지가 주최하는 만국회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신천지는 제목만 다른 청원을 35건이나 올렸습니다. 한 지자체가 신천지가 요청한 공공시설 대관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해당 지자체를 고발하는 국민청원이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자신들이 억울한 것처럼 국민청원을 올리는 건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간접적으로 반기독교 정서를 확산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인포데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포데믹은 잘못된 정보나 악성 루머 등이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으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김치를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져 감염되지 않는다는 식입니다. 총선을 앞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말 그대로 범람하면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총선까지 약 2달. 스스로 분별하지 않으면 공공이익은 물론 개인의 정당한 권리마저 훼손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차진환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만 18세 유권자들이 오는 4.15 총선에서 처음 투표권을 갖게 됐지만 이들에 대한 별도의 여론조사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3일부터 국내 여론조사 기관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유권자들에 대한 여론조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공직선거관리 규칙상 18세 유권자도 20대로 분류돼 이들의 여론은 별도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교육청이 실시하려던 모의투표 교육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디지털 광고 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모바일 광고는 단일 매체 최초로 광고비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제일기획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과 PC를 양축으로 한 디지털 광고 시장은 전년보다 15% 성장했고 전체 광고 시장에서의 비중도 42.2%까지 높아졌습니다. 모바일 광고비는 전년보다 17.2% 성장해 3조 2,8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모바일 광고가 독보적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시가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영화 촬영지를 엮어 관광 코스로 개발합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13일
기생충에 이어 괴물, 살인의 추억 등 봉감동의 영화 촬영지를 엮어 관광 코스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생충의 주요 촬영지였던 마포구 돼지쌀 슈퍼와 종로구 자아문터널 계단 등으로 구성된 기생충 탐방 코스는 지난해 12월 서울관광 홈페이지에 소개돼 조회수 6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와 서울시 도시철도가 들어서면 삼성역과 서울역 등 주요 환승역의 혼잡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연구원은 GTX가 개통되면 서울 지하철 혼잡도는 전반적으로 줄어들지만 GTX와 연결되는 주요 환승역의 수요가 적게는 20%, 많게는 72%까지 늘어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특히 삼성역의 경우 이용객이 시간당 최대 1만 7천 명에 이르며 빠른 환승과 편리한 동선 계획이 혼잡을 가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루터대학교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열화상 감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열화상 감지 카메라는 카메라 앞을 지나가는 사람의 체온을 측정해 사전 설정한 특정 온도를 넘길 경우 경보음과 안내 음성으로 알려주는 장비입니다. 루터대는 일부 강의동과 기숙사 2곳에 이를 설치했습니다. 김준현 교학처장은 디아코니아 인성교육 등 전체 학생이 모이는 프로그램이 매주 시행되기 때문에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사역과 통일에 힘쓰는 사역자들을 위한 훈련용 표준교재 통일을 넘어 열방으로가 최근 출간됐습니다. 책은 북한 사역 목회자협의회 소속 사역자 14명이 공동 집필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부터 탈북민 정착 지원과 북한 인권운동까지 분단 이후 펼쳐진 한국교회의 주요 북한 사역과 선교의 이론적 토대가 담겼습니다. 사역 노하우와 기도 제목, 조력 기관 등도 기록됐습니다. 발간 예배는 다음 달 21일 서울 종로구 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우려로 중국 우한에서 피신한 교민들을 품은 충북 진천군 내 16교회가 봉사단을 조직해 지역사회 감염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충청로회 진천시찰회 소속 교회들입니다. 진천군 교회봉사단은 오는 4월까지 매주 월요일 모여 기도회를 개최한 후 취약계층 노인과 어린이들에게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나눠줍니다. 봉사단 단장을 맡은 이동주 진천동부교회 목사는 학교 앞과 마을회관 등에서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방역 물품을 나눠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이만희 교주의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 씨가 유튜브에서 신천지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김 씨는 개인 방송을 통해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도 죽음을 두려워했고 사후를 준비했다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동안 사람을 우상 숭배했던 지난 과거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만희가 직접 쓴 편지와 영상 등 실제적 증거로 그의 허구성을 폭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 차기 후계자로까지 점쳐졌던 김 씨의 이 같은 폭로가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